자, 앞에서 공부한 이상 확률 분포 이어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확률 분포가 이상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를 나누는 기준은 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질량, 무게, 그 다음에 길이, 뭐 거리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시간, 이런 것들과 같이 어떤 범위로 표현하는 어떤 물리량을 확률 변수로 가질 때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몇 가지 물품의 개수나 주사위에서 어떤 물이 나오는 횟수 이런 것들은 이상 확률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 말고 연속 확률 분포는 길이, 시간, 무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범위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단위들을, 그런 변수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103쪽에 보면, 103쪽에 1번 문제 볼까? 103쪽에 1번 문제 보면 연속 확률 변수를 한번 보자고. 어느 학교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 얘네들은 어떤 시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초단위, 이런 시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 니은,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강도, 우리 흔히 브릭스로 표현하죠. 브릭스 한 13브릭스쯤 그런 어떤 브릭스로 표현되는 그런 물리량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범위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범위로 표현이 돼야 되고, 디귿, 어느 극장의 하루 관람객 수, 사람 숫자를 나타내는 이 숫자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배차 간격이 3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이거 완벽한 연속 확률 변수죠. 기역, 니은, 리을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연속 확률 변수가 돼요. 자, 이런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보면 넘겨볼게요. 왜 문제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지는지. 문제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아직은 막 구체적인 상황들은 아니고 그러네.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닌 것처럼 막 하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어떤 제품이 정상 제품의 무게가 10kg이야. 근데 얘네들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kg. 이 안에 들어오면 얘가 정상 제품으로 판단을 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들의 무게는 9.5kg부터 10.5kg까지는 정상 제품으로 보기로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범위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9.5와 10.5라는 숫자 사이에는 그 저울의 정밀도에 따라서는 소수점 안에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값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확률 변수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은 연속 확률 변수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범위로 표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범위로 표현되는 것들은 이 확률 분포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얘네들은요,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는 걸 만들려고 했더니 그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표로 못 나타내죠. 확률 변수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야 얘네들을 표로 완성시킬 텐데 표로 나타내기에도 좀 곤란하고, 그치? 확률 질량함수라는 걸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하나의 확률을 다 나열할 수도 없고, 연속 확률 변수인데 어떻게 다 나열하겠어?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나타내는 어떤 방식은 표가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하게 될 거고, 그래프. 표는 하나하나의 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실수값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실선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래프로 그릴 거고,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얘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어낼 거예요. 이 앞에서 나타내는 확률 질량함수는 어떤 특정한 x값들에 대해서 몇 개의 숫자들을 대입해서 만들어내는 확률값이라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건 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어떤 fx와 같은 y는 fx와 같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그래프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와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들은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 102쪽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연속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 거고, 얘네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일종의 정의역이야. 이 정의역 안에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 거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는 이 구간 안에서 얘가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y는 fx랑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돼. 확률 밀도 함수에서 주어지는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그 각각의 함수들이 전부 다 x축보다 위쪽, x축을 포함해서 0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들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주어진 정의역 안에 요 밑넓이가 확률의 총합의 역할을 할 거거든. 따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대한 이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밑넓이, 사실 저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적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분을 몰라요. 적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들에 대한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1이어야 됩니다. 이 기호는 이런 의미야.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저 밑넓이가 1이어야 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뜻이에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 아래서 만들어지는 이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범위,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A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확률을 구하는데 A부터 X가 B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서의 어떤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거야. 주어진 전체 범위에 대한 밑넓이는 1이어야 되고, 어떤 특정한 구간을 정한 저 구간 안에서의 확률은 A부터 B 사이에서의 밑넓이를 우리가 확률값으로 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 그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야.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1이다.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곡선의 넓이는 못 구하니까 나오는 건 다 직선이겠죠? 이게 직선이 갈 거야. 그리고서 여기서 1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린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걸 이용해서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2부터 3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 되지. 이때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얘들을 구하면 되는 거야. 사다리꼴,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나갈 겁니다.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연속 확률 분포상에서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 두 가지인 거야.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주어진 구간에서의 넓이 x는 알파, x는 베타, 그리고 y는 fx,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1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봐봐. 103쪽에 2번입니다. 103쪽에 2번에 보면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는 확률 변수 x가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x 이게 나와 있어요. 저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fx는 x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지? 원점을 지나고 0부터 1까지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1이 될 거고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0과 1 사이에서 여기 나와 있는 fx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x는 0과 x는 1과 y는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1인지를 확인해야 되지. 1이 되나요? 저 넓이 얼마야? 2분의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되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니은에 주어져 있는 함수 fx는 1. 얘는 상수 함수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fx는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고 0과 1 사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체 함수값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도 1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의미인 거야. 디귿. fx x-1 주어진 함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x절편이 여기 생긴 이 함수는 함수값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는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치? 음수인 함수값을 가지면 안 돼.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미은에 주어져 있는 함수 y는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y절편이 2 x절편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전부 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고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가 1 곱하기 2 하면 그 넓이도 1이 되는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직선 형태만 다루게 될 거예요. 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 적분을 배우기 전 그리고 적분과 독립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보면은 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적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어져 있는 문제는 보세요. 세 번째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 fx라는 함수가 5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고 주어진 확률 변수 x는 0부터 5까지를 정의역으로 갔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5분의 1이라는 높이로 5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0부터 5까지에 대해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미넓이는 충분히 1이 되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 1, 2, 3, 4를 놓고 봤을 때 1부터 3까지에 대한 넓이 이걸 이용해서
1, 2, 3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5분의 2가 될 거고, 이제 2 곱하기 5분의 1, 5분의 2.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2 이상이면 요만큼이니까 5분의 3의 확률을 갖겠죠. 그지? 104쪽에 요거 한 문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에 대해 1번에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함수 fx가 ax 주어지는 건 0부터 x가 2 이하. 얘가 확률 밀도 함수래요. 자, ax라고 하는 저 1차 함수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0 이상이기 때문에 일사분면만 그리시면 돼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ax라는 함수가 주어지게 되고 0부터 2까지,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니까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이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2를 대입하면 이놈의 높이는 2a가 될 거야. 0부터 2까지에 대한 요 확률 값이 1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 이렇게 구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 높이 2a 다 곱해서 얘네들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값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제? 그러면 a가 2분의 1인 저 함수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2분의 1x가 됐죠.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확률로 갖겠지. 물론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닮음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가 1인데 닮은 비가 1대 2잖아. 그럼 넓이의 비는 닮은 비가 1대 2라는 얘기는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되죠? 그죠? 제곱의 비례하니까 4가 1대 4가 되겠지? 4에 해당하는 넓이가 1이고 내가 구하려는 확률이 x라고 잡아주면 x라는 값은 4분의 1이 될 거야. 오케이? 주어진 함수에 1을 대입하면 이 높이는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지금처럼 그 그래프 안에서 넓이를 이용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직선이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직선이 아닌 곡선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 곡선들에 대해서 오른쪽 페이지에요. 적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값들을 끌어내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거는 교육과정 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페이지 104쪽까지 숙제입니다. 104쪽까지. 유형편 풀고 계신 분들 44쪽까지.